네. 건진법사 전성배 오랜만에 씨가 어제 검찰이 전격 체포됐습니다. 오. 우리 장성철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큰일 났어요 이제. 왜냐하면 건진이 그 거의 한 1년 정도는 그 천공, 건진, 명태균 뭐 해가지고 그 1위였어 1위. 아, 그 정도로 서열 1위? 윤석열 예. 대통령 부부에게는 훨씬 더 막강한 영향력, 신뢰 그런 거를 가지고 있었다. 야.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네. 그 소문이 퍼질 거 아니야. 그리고 주변에 나죠. 네. 그럼 이제 정치인들하고 정치 지망생들이 찾아가지. 예. 건진 만나려고 난리가 아니었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명태균은 라이벌이었다던데요? 명태균은 창원에 있던 네. 그냥 지방거사고 아. 이 사람은 중앙에서 활발하게 처럼 활동했잖아요. 법사니까. 네. 그래가지고 시간별로 막 옮겨다니면서 뭐 운전기사까지 있으면서 막 계속 옮겨다니면서 정치인들 만나고 지망생들 만나고 야. 조언해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최근에는 어떠한 얘기를 했었냐면 최근인가 작년인가 이렇게 한동훈이 이제 대통령 된다고 한동훈이랑 같이 하라고. 네.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은 무신 정권이 한 번에 끝난 역사가 없다. 고려 시대나 해방 이후에 박정희, 전두환 이게 한 번에 안 끝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검찰도 이제 칼을 휘두르는 무신 사람들인데 정권이다. 예. 윤석열 다음에 한동훈이다. 무신 정권 무조건 2번은 간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유력하다. 한동훈과 함께 정치를 해라. 그렇게 주위에 조언을 많이 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그 기사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소 가죽을 벗겨가지고 맞아요. 예. 그거 가지고 이제 구슬을 하고 와. 막 그런 행사를 했던 분이에요. 네. 이렇게 기도회도 하고 막 이렇게 실질적으로 건진을 만나본 사람들은 진짜 그 뭐 포스 카리스마 아우라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네. 네. 어마어마하게 있다고 딱 만나면은 주눅이 팍 든대. 그리고 딱 말도 딱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게 문제지? 그래. 윤석열 씨 아니야? 윤석열 씨 아니야? 그런 스타일이래. 아 똑같네. 그런 스타일. 어. 그 말이야. 내가 딱 결정해줄게. 자 이런 있고 저러니까 그냥 이대로 하면 되는 거야. 네. 계좌번호 알려줄게. 그러고 간대. 그러니까 문제는 그냥 그렇게 상담만 컴팩트하게 해주면 되는데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기도비. 원래 기도비 받아요? 원래 이런 분들이? 기도비가 그 기도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연결해주는 비용이죠. 연결 비용이지 브로커 비용이죠. 그러니까요. 뭐 그렇게 예. 짐작이 들고요. 저도 사실은 이분을 좀 추적을 했습니다. 네. 아 그래요? 추적을 했었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MBC에서도 좀 오랫동안 추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신규 그 국책 사업 네. 선정 관련해 가지고 이분이 쫓아다닌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탈락이 됐어. 탈락이 되다 보니까 이제 되진 않고 실제로. 중간에 네. 이제 그만둔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간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재벌들 찾아다닌 사람인 거고 그럼. 실제로 아마 만났을 걸로 저는 추정도 아이고. 되고요. 앞서 이제 우리 장성철 소장이 아우라 이야기했는데 네. 그 아우라의 기본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생명을 죽여본 사람의 눈빛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잔혹하다. 살아있는 소를 네. 그렇게 했다는 거. 가죽을 벗긴다는 가죽을 거잖아요. 벗겼다는 예. 거. 그게 피를 뿌려가지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요. 네, 무서운 사람인 거예요. 아니 근데 이분이 지금 받고 있는 1차적인 혐의는 네. 2018년에 경북 영천시장 선거에서 한 후보한테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건데 2018년은 사실 문재인 정부 때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네. 검찰이 캐비넷 꺼낸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건진 폰 뺏었잖아요. 맞아요. 네. 이거는 법사폰. 황금 수준이 아니라 다이아몬드 폰이에요. 다이아몬드 폰이다. 그것은 네. 비교가 안 나올 되는구나. 명태균의 10배 이상은 나올 거예요. 명태균의 10배. 레벨이 달라요. 레벨이 달라요. 그럼 그렇구나. 1위였다니까 상당 시간. 아니 왜냐면은 이분 스스로가 이제 어떤 일을 했다고 언론에 나왔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부터 내가 대선 도전을 조언했다 뭐 이런 소문도 있었고 스스로를 내가 국사가 될 인물이다. 국사가 뭡니까? 야. 임금의 스승이잖아요. 이런 얘기를 자처했던 분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게 파장이 일파만파 클 거라고 보는 거고 게다가 김건희 여사가 이끌었던 코바나 콘텐츠의 고문 명함도 파서 그렇죠. 가졌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 사람이 명태균 씨와는 달리 경제력도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경제력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보편적인 사업하는 사람들과의 수완 이런 것들도 네트워크를 만들고 갖추는, 있었다. 네. 뭐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기도회 같이 뭐 무당처럼 굿하는 거 한 3천에서 5천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3천에서 5천 한 번에. 한 번에? 그러니까 돈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는 네. 것이고 어쨌든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네. 상당히 친분 관계가 있다라는 것만으로 그냥 만나기만 해도 돈을 줬을 거예요. 그냥.
만나요. 한번 만나서 얘기 들어보는 것만 가지고도 네네. 그리고 이제 브로커피 아까 얘기하셨는데 이분이 또 하필 대선에서 몸담았다고 의혹이 제기된 부서가 그 네트워크 대선 본부. 캠프 네트워크 본부야. 네트워크 본부. 그 네트워크가 무슨 네트워크겠습니까? 이게 보통 선거에서. 보통 이제 뭐 직립 이익 단체 이런 쪽들 이제 그러니까요. 네. 모으는 단체들을 네트워크 본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런 뭐 이제 뭐 무슨 협회의 장 음.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났을 가능성이 있죠. 이 사람이 실세일 수밖에 없는 게요. 아시겠지만 후보의 몸에 손을 댄다라는 거는 큰 신뢰를 받거나 야. 아니면은 그만큼 뭐 믿고 따른다든가 후보가 네. 그렇게 용인을 해야 후보 몸에 손을 댈 수가 있어요. 근데 막 어깨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네. 이러잖아요. 이거는 그 이전부터 대단히 어떤 관계가 있었다. 야. 신뢰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이것도 네. 김건희 여사가 음. 당연히 그냥 이렇게 딱 보고 연결시켜주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듣고 보니까 명태균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소개하는 자리, 예를 들면 특정 후보를 소개한다. 그러면 공손하게 소개하는 수준인데 건진법사는 보니까 아까 행위 양태가 네. 좀 더 한 수 위네요. 보니까 왕이 될 상이로구만. 그 뭐 나이도 아마 윤석열하고 비슷할 거예요. 네. 나이도 비슷하고 명태균 씨보다는 한 10살 이상 많으니까 뭐 그런 차이가 있겠죠. 대선 끝나고요. 진짜 이 건진을 만나려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진짜 이 대선 직후에 대선 끝나고 나서 네. 보수파 쪽 그럼 정치인들 지금 이 시점에서 명태균 씨 황금폰 입수되고 건진법사 나오고 이게 사실 윤석열을 향한 수사로 전환이 되는 건가? 그렇게 봐야 되겠죠. 방향이? 그러니까 그렇게? 검찰이 이제 제대로 등에 칼을 꽂는 거라고 볼 수밖에 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행태는 결국에는 김건희랑 윤석열 이 둘 다 치겠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 휴대폰 안에 얼마나 많은 게 있겠냐고 바꾸지 다이아몬드 않았으면, 바꾸지 않았으면은 네. 그동안 정치인들과 연락하고 톡하고 이런 거 내용들 은밀한 내용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진짜 이거 판도라 상자라 해야 되나? 네, 여기서 우리가 한 명을 잊으면 안 돼요. 누굽니까? 건진 나왔으면 천공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천공은 지금 오늘- 돈 많이 벌고 있어. 오늘 유튜브에서 네. 윤석열은 하늘이 내린 대통령이다. 지금 100일 정도 공부하는 시간이고 곧 상황 바뀐다. 또 이렇게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무슨 볼 때 공부하지? 경쟁하네 경쟁. 지금 자기 이름 안 불러준다고 나온 것 같거든요. 지금. 근데 아마 천공은 실제로 구체적 연관성을 갖고 뭐 이 브로커라든가 네. 뭐 돈을 갈취한다가 이런 건 없었는 것 같아요 느낌이. 음. 오히려 가장 합법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돈을 번 사람이지. 세미나를 개최해가지고 그렇죠.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정식으로 세미나 비용을 네. 받는 거죠, 그죠? 천공 네. 관련해서 이제 기사에 보면은 이미 6월 초에 성관 이야기를 한참 합니다. 성관 이야기를 하는데요. 거기서 이미.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면요. 성관위원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국정원 이런 데도 윤석열이 사람을 꼽더라도 그 중간 간부들이 전부 다 주사파이기 때문에 말을 안 듣는다는 거야. 그래서 이 성관을 한번 제대로 털어야지만이 이 세상이 한번 뒤집어지고 주사파들을 쫓아낼 수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야, 그런 시각이었다고 한다면 상당 부분 정부의 생각과도 보조를 맞춰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정말 농담처럼 좀 천공에 대해서도 뭔가 그 캐내는 움직임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어디선가 뭐 이제 고소고발을 하게 되면 천공도 좀 잡혀 들어가서 휴대폰 뺏기고 여러 가지 조사 받을 수 있겠죠. 가만 안 있을 거예요 검찰이 자기들 살려고. 그리고 건진법사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게 이제 선거 기간에도 그랬는데 의혹 제기가 됐을 때 기자들이 한창 많이 갔던 데가 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골목에 있는 법당. 그거 많이 갔잖아요. 거기 보면은 거기서 이제 사람들 많이 교류하고 만났다고 해가지고 천공이 사람 아니죠. 건진이 사람 많이 만난 곳은 팔레스 호텔이에요. 아 그래요? 네. 호텔 가시는구나. 네. 거기 이제 2층에 가면 한쪽에 이렇게 좀 은밀한 데가 있어요. 방룸이 네. 있고 네. 거기 아니면 지하에 가면은 또 은밀한 데가 또 있어요. 음. 거기서 이제 사람들 만나고 그랬죠. 아니 우리 장성철 소장님 듣다 보니까 너무 잘하시는데 언론 특보 아니죠? 그쪽이 혹시 건진에. 좀 같이 사업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혹시? 아니 저는 이제 건진이 하도 1순위라고 그래가지고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네. 예전에 좀 상황을 좀 파악을 해서 예전에 들었던 거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최근에는 제가 파악은 안 해봤어요. 근데 소장님이 백발로 머리 좀 기시면 좀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 전 사람을 죽이지 않아가지고 눈이 너무 착해서. 눈빛이 아. 제가 뭐 소문이 많았어요. 뭐 명동 쪽에 사채업자들도 만나러 다닌다고 그러고 네. 별별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명태균 씨하고는 레벨이 다를 거예요. 그럼요. 예. 그 명태균 게이트 수사도 뭔가 좀 이렇게 속도를 내는 분위기인데 보니까 2022년에 공천 관련해 가지고 부위원장 공관위 부위원장 했던 한기호 의원도 오늘 보니까 도도 보니까 조사를 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창원지검에서 뭐 그 네. 당시에 공관위원들은 다 조사했으니까 음. 당연한 거겠죠. 한기훈이 그때 당 사무총장 아니에요? 그래서 당연직 부위원장, 네, 당연직 공관위 부위원장으로 있었기 당연직 때문에. 부위원장. 근데 결국은 이제 2022년 재보선에서 6월 재보선에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과정에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가 문제인데 네. 그걸 밝히는 것도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부탁이나 지시가 있었는지를 또 규명하는 게 또 수사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그 명태균 씨도 이제 그거라고 하고 있고 네. 또 누가 뭐 보도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게 좀 앞에 좀 잘려가지고 맞아요. 내가 이상현 윤상현 네. 윤상현한테 직접 얘기했다. 맞아요. 네. 그런 거 있는 거 보니까 솔직히 당시 분위기를 보면 왜 갑자기 김영선이 왜 일산에서 있는데 저희 옆지역구거든요. 그러니까 네. 갑자기 무슨 창원에 막 다 그런 분위기였어요. 음. 진짜. 그런데 갑자기 공천을 받은 거 음. 보면 확실하게 최고 권력자의 입김이 작용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명태균 씨 이제 황금폰이 이제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은 게 이걸 언제 어떤 방식으로 공개할까인데 또 본인이 점지하기를 또 민주당이 하필 박주민 의원을 골랐습니다. 별 관련 맞아요. 없대요. 네. 별 관련 없대요. 별로 관련 없어요. 네, 박주민 의원이 가기 전날도 만났거든요. 제가 네. 만났는데 왜 박 의원이에요? 이렇게 했더니 자기도 모르겠대요. 점지를 당한 거라니까 점지에 본인이 점지를 당한 딱 거죠. 이제 네. 점지를 이름 당한 보고 건데 막 이런 네. 거지. 네. 실제로 박 의원도 잘 뭐 전혀 관계가 없었고 그냥 문자로 튀고 왔대요. 그래서 12월 12일 날 와라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12월 12일 날 네. 가려고 했더니 접견이 안 교대소 된다고. 쪽에서 접근이 안 된다고 어. 했대요. 그래서 못 간 거래요. 아니 그렇다고 쪼르르 갔다가 안 갔다가 갔다가 요번에 갔죠, 갔다가 뭐. 이게 네. 뭐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오늘- 이게 구교영의 정치 비상구 네. 출연하려고 패널들이 한 50명 있잖아요. 그럼 우리 PD님이 이름을 딱 보고 그래 박진영, 장성철 수요일 오케이 이런 거지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점지하는 보자. 점지. 네. 네. 이런 느낌이라는 네. 거죠. 실수. 이 상황에서 저 진짜 궁금한 게 혹시 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정에서 자기 변론은 이제 법조인 출신이니까 어. 한다. 이게 열심히 해. 네. 허재문 씨 보기에는 그게 플러스일 것 같아, 마이너스일 것 같아. 마이너스죠.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도 마이너스예요. 근데 지지층은 대통령께서 저렇게 얘기하셨으니까 피를 토하게 얘기하니까. 그렇죠. 네. 광화문에 모이자 막 이런 네. 거죠. 그리고 이제 고성국, 배승희, 서정우, 뒤에서 이제- 이봉규, 송국건 이런 유튜버들은 막 우리 대통령께서 저렇게 말씀하셨다 이제 딱 따가지고 대통령 말씀 좀 들어보시죠. 일어나야 됩니다. 이재명을 잡으러 갑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불안해지는 게 김용현 씨도 지금 계속 입장을 내는 게 그러니까. 사과가 아니라 대의를 위해서 그랬고 국민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나오는 것 자체가 지금 다들 우리와의 생각과 시선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한마디로만 미쳤어요. 미친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법이 좀 개정이 돼가지고 네. 주요한 보직을 맡을 분들은 그러니까 정신과 상담을 가서 정신 감정을 좀 받아봐야 되지 않나. 멀쩡한지 아닌지를. 예. 내가 몇 년 전부터 이야기했던 거잖아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요? 네. 그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아니, 우리 그 원장님 보셨을 때는 본인 스스로 나를 변호하겠다는 전략. 네. 이게 아까 지지층 결집의 요인을 동의합니다. 얘기했는데 네. 실제로 이제 또 싫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담화도 그렇게 엉터리로 하더니 변론도 멋대로 한다. 또 그걸 강화시킬 수도 있는 거죠, 반대로는. 이제 7대3 갈라치기인 거죠. 네. 뭐 윤석열이 마지막 지지율은 10% 초반까지 떨어졌잖아요. 네. 좀 더 올리겠다는 거예요. 좀 더 올리고 지금 보면요 변호인구당 구성도 실제로 헌재에 대응하는 변호인들하고 보기 어려워요. 검찰 고위직들을 소복하게 이제 그렇네. 포진시켰단 말이에요. 네. 솔직히 뭐 일반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언론사에도 국장만 되면은 직접 기사 쓰는 거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올라가니까. 네. 검찰 차장 검사 정도 이상 되면은 재판 제대로 해본 적 없을 걸요. 공소유지 직접 안 하니까. 아, 그건 안 네. 하죠. 그런 상황에서 이거 제대로 진행 안 돼요. 그리고 법리 논쟁은 판사들이 잘하잖아요. 판사가 아닌 검사들 데리고 했다는 것은 역시 헌법재판소도 정치 선전선동의 장으로 삼겠다. 나는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변론이 아니라 항변이 될 것 같아요. 항변. 그러니까 네.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죠. 네. 뭐하냐 내가 진짜 하면서 59분 얘기하고 판사들 잠깐만 문 마시고 또 59분 얘기하고 그래서 변호가 아니지 변론이 아니고 자기 하고 싶은 말 하는 거. 그래서 생중계는 안 하기로 했지만 녹화는 하겠다는 네. 거잖아요. 녹화 중계. 그러면 본인이 등판해서 얘기할 수도 네.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제가 봤을 때 검찰 조사 같은 경우에는 안 나오게 되면은 어떻게 안 나가? 그 검찰이 아닌 공수처 조사 체포영장 집행을 한 건 하게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앉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근데 거의 제 생각으로 왠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반말 안 해요? 네, 안말 안. 왜냐면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의 스탠스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조사에 협조한 듯 하다가 영장 심사 포기했고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얘기 안 하는 전략이에요. 그리고 대신 공식적으로 대외적으로만 내가 억울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윤석열, 김용현의 지시를 받은 네. 많은 군 사령관들이나 네. 국무위원들이 공식적으로 너무 많은 얘기를 해놔서 진술 거부권이 본인들에게 더 불리하지 않을까? 오히려 그런 생각이 네. 좀 드는데요. 방어를 못 하게 된다면. 네.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 정부의 기관들에 음. 당시 있었던 거 관련해서 자료를 쫙 받아가지고 맞아요. 네. 다 국회에서도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도 해주고 하면 네. 우리 불리할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본인이 성정상 못 참아. 하고 싶은 말. 유통이 검사가 막 얘기를 하면 자 옆에서 변호인들이 막 옷깃을 잡으면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 마. 그래도 비켜. 말이야 내가 그때 정말 나라를 살리는 구구심적으로 했는데 네가 그럴 수 있어 나한테 너 막 이제 이러겠지. 법정에서 야이 새끼야 나올 것 같아. 그렇죠. 흥분되면 할 수가 있어요. 흥분되면. 윤석열이 말 안 하는 게 제일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말 안 하는 게 더 어려워. 고문보다 더 어려워. 그게. 그래서 아니 면허에 소주 좀 주던가 아니면 계란말이 좀 시켜주던가. 명태균이랑 둘이 말할 때 얼마나 서로 얘기만 야, 했을까. 서로 힘들었을 것 같아. 그 얘기 들었어. 아 진짜요? 예. 명태균 씨한테 대통령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면 누가 말을 많이 하냐 그랬더니 네. 명태균이 딱 한 말이 있어. 내가 대통령의 말을 끊지. 이야. 아니 우리 장 소장님한테 통화했을 때 그때 아니 우리 박성태 실장. 박성태 실장하고 통화할 때 네. 그래가지고 당신이 민호다. 대통령의 말을 끊을 수 있는 사람. 와. 야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또 건진법사 얘기를 돌아가면은 건진법사는 또 얼마나 그렇게 대화했을까? 건지법사는 눈빛으로 죽이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건진법사는 말이 많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천공은 말이 많은 것 같고. 아 그렇군요. 사람마다 다 각양각색인데 이런 와중에 지금 국민의힘이 지탄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을 채워서 부인체제에서 심리를 좀 제대로 해보자는 얘기에 대해서 우리는 인사청문회도 안 할 거야.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좋은 전략입니까? 나쁜 전략입니까? 재판을 질질 끌고 본인들이 탄핵이 기각되는 데는 유효하고 또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것은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망가뜨리려는 행위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관 3명이 비어있는 거는 정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어쨌든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힘이야. 이미 얘기했잖아요.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맞지. 네. 아니 비상계엄 전까지는 민주당 너희들이 지금 우리는 계속 추천하자고 그러는데 니들이 안 하자고 했잖아. 그리고 옛날 박근혜 정권 때 박범계, 추미애 네. 당신들이 이거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왜 추천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 왜 그거 나쁘다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모순된 어불성설 그런 말인 것 같아요. 그것이 잘못됐다고 자기네들은 그때 그 얘기했었잖아.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네. 그러면 그걸 바로잡아야지. 그래서 국민의힘이나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석열이라는 사람은요. 국민과 보수와 국민의힘을 배신하고 배반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왜 지키려고 하느냐. 차라리 국민적인 심판, 헌법재판소의 심판 이런 걸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해주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근데 누가 봐도 여론도 굉장히 안 좋아 보이는데 그렇죠. 국민의힘 굳이 저렇게까지 지연 전략을 쓰는 게 전 좀 도통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일단 시간 끌기 전략이죠. 대선을 최대한 늦춰보겠다는 전략인데 축구할 때 아무리 인기 있는 선수라도 침대 축구하면 싫어합니다. 그렇죠. 뭐 결과는 나와 있다고 보고요. 어떤 네. 분이 팩트 체크 해달라고 하는데 팩트 체크 사실 뭐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결론만 이야기할까요? 아니, 다 해줘. 해주세요. 아, 예, 뭐, 괜찮습니다. 예. 황교안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절에 황교안이 헌법재판관 임명하려고 하는 것은 반대했고 그렇죠. 황교안이 임명하는 것이 아닌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것을 황교안이 사인해 주는 것은 맞다라고 해서 그렇죠. 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좀 갈래를 타드리고요. 사실 이 부분은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권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는가 없는가라는 법률적 해석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헌법재판소. 그렇죠. 네. 헌법재판소에서 공보관이 나와가지고 3명 임명하는 것이 맞다라고 가능하다. 이야기했어요. 네. 헌법 해석을 다 해버렸어요. 네. 끝난 거예요. 이거는 뭐 그럼 논쟁할 끝났네요. 필요가 네. 없어요. 네.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저렇게 되면은 좀 이율배반적인 게 뭐냐면 적극적인 뭐 국회 추천권이라든지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이런 것들을 좀 소극적으로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거부권 행사도 그렇지. 아니, 연장선상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계속 안 되는 모순되는 거야. 거예요. 민주당도 똑같아. 무슨. 그건 맞아요. 예. 근데 지금 뭘 어쨌든 맞다 그래? 또 편파적이야. 그것도 맞아요. 모르겠다. 다 맞아 그냥. 예. 아니, 양비론이야. 언론 이래서 되겠어? 아니 양비론이 아니라 민주당도 자기네들 과거의 주장과 말과 다른 행동하고 있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지금 대단히 정말 반헌법적인 잘못된 행동을 한 그런 대통령을 배출한 당이잖아요. 그러면은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 대한민국 시스템이 정상화되도록 협조하는 게 맞죠. 그렇죠. 네. 그걸 주장하면 안 돼요. 그럼 또 국민들이 음. 쟤네들은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아니, 이럴 그리고 거라고. 국회에서 꾸리는 탄핵 소추단 헌재 이제 심판정에 가서 해야 될 사람들도 참여를 안 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추경호 원내대표 관련해 가지고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는 내용이 그 탄핵 소추안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네. 아니 실제로 냉정하게 따져봐서 도움이 안 된 건 또 맞잖아요.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증거의 문제인데 이거 네. 엄청난 휘발성이 있다고 봐요. 휘발성 지금 있다, 네. 계엄 해제된 날 음. 안가의 모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갔느냐 안 갔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 그러니까 12월 3일 이튿날 밤에 있었던 12월 4일 날, 안가회동에 네. 12월 4일 날 안가회동에 네. 추경호 원내대표가 갔느냐 안 갔느냐 이 부분도 네. 굉장히 중요하고 12월 3일 날 추경호 원내대표가 윤석열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당시 계엄과 관련 있는 누구 뭐 계엄 사령관이든 누구와 통화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공수처는 추경호 원내대표를 수사해야 됩니다. 수사해서 결론 날 문제입니다. 아 그럼 가려야 된다. 지금 추경호 전 원내대표 좀 상황이 좀 어떻다고 듣고 계십니까? 지금 찍소리 하나 가만히 조용히 맞아요. 있는 건가요 조용히 지금? 있잖아. 예. 그러니까 수사는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음. 수사에 대비하고 있겠죠. 네. 근데 국민의힘 자료에 의해도 그날 비상계엄 선포한 날 11시 20분에 통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지. 11시 20분 대통령실하고 통화를 했다고요? 대통령 추경호가? 대통령하고 예. 그러면은 의원들 국회에 있지 말고 당사로 오라고 막 문자를 막 보내고 한 것들이 그렇죠. 그러면 비상계엄 해제를 좀 방해하려는 행위가 아니냐. 그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추경호 원내대표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정의 가정이지만 네. 추경호 전 원내대표하고 이제 뭐 계엄 관련된 얘기를 사전이나 사후도 했다고 한다면은 대통령이 혹시 정말 흉금을 터놓고 지낸 뭐 친윤계 의원한테 사전적으로 이런 이러저러한 상황들을 상의했을 개연성이나 가능성도 있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없을 것 같은 게 그래요? 뭐냐면 예. 이것도 사실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진석, 홍철호 내가 당신들한테 얘기하는 이유가 근데 내가 이거 사전에 얘기하면 나중에 당신들 법적인 책임질까 봐 내가 사전에 당신들한테 얘기 안 한 지켜준 거야. 거야.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논리라면 나중에 국민의힘원들 친한 항상 통화하는 박성민 의원 네. 연락했어. 야, 나 개헌하려고 그런다? 뭐 이랬으면은 박성민 의원도 위험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본인이 당사자들끼리 확인을 해주지 않으면 우리 이건 알 수 없는 거다. 그런 생각이 반대로 이럴 수도 있죠. 너네 생각보다 정치인들은 입이 싸기 때문에 아. 이야기 못해.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바로 나부될 수 아, 있으니까. 네, 네.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 오늘 이재명 대표 접견해가지고 한 얘기 좀 이렇게 쭉 보니까 재밌었던 게 개헌 얘기를 좀 꺼낸 겁니다. 네. 그럼 계엄? 개헌 개헌은 개헌 이제 더 그랬는데 이상 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침대 축구예요. 그러면 이제 대통령제가 낡았다. 아.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네. 지금 이제 헌재 결정과 대선까지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네. 개헌 화두를 꺼내면 이게 동시 달성이 가능한 겁니까? 우리 시청자분 궁금해할 것 같아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예. 게 계엄 지금 우리나라에는 개헌 관련 절차법도 없어요. 그래서 그 법 만들고 뭐 하는데 최소한 6개월 이상 걸립니다. 최소 6개월 걸린다. 네, 특위 네, 만들어서 이것저것 하는데. 네. 아니 개헌안은 거의 다 준비돼 있어요. 네. 여야 합의만 되는 수준인데 그 뭐 발의하고 그다음에 국민투표까지 가는 상황들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한 6개월 이상 걸릴 겁니다. 근데 네. 지금 상황에서 여야가 개헌을 가지고 합의점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도 저는 명분이 근데 없다고 생각을 해요. 허재무 씨, 저는
권력 구조와 관련된 개편 개헌은 필요한 시점이라고 좀 생각이 네. 들어요. 그래서 이게 같이 한번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더라도 네. 지금이 또 최적기일 수도 있어요. 지금이 오히려 네. 그러면은 네. 이런 방법이 왜냐하면 가능하죠. 대통령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차기 대통령이 출마하는 사람들이 개헌 약속하자. 약속을 한다. 네, 네. 이런 부분이 가장 현실적일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감옥 간 조국 대표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네. 선거 후에 차기 대통령 중심으로 개헌을 하자. 제7공화국을 준비를 해서 음. 사회권이 보장되는 국가로 가자라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했더라고요. 아, 저는 그냥 일정표를 좀 이렇게 어떤 식으로 조정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대선 그 투표 당일에 국민 투표도 같이 하는 게 사실 형식적으로는 참여율도 높으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그거는 네. 맞잖아요. 그래요? 그거는 하게 되면은 네. 개헌의 찬반 문제, 그다음에 또는 그 개헌의 구조의 문제, 뭐 내각제로 갈 거냐, 이원직 정부제로 갈 거냐, 정부통제로 갈 거냐 이런 제도의 문제로 선거가 갈라져 버려 가지고 경제, 민생, 뭐 가려진다? 대한민국의 발전 정책 이런 것들이 네. 없는 또다시 전형적인 정쟁 선거가 되어 버려요. 근데 우리는 또 이제 버스 떠나면 안 본다고 대통령 새로 나오면 또 이제 매번 어떤 맞아. 얘기가 돼버리니까 예. 그런 뭐 것들 다 이런 거 특기만 아니겠습니까? 만들어주고 예. 사라지고. 그러니까 여태까지 대통령 후보자들은 다 개헌 뭐 하겠습니다, 논의해보겠습니다, 막 해놓고 후보 시절에는 이제 그냥 하는데 예.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윤석열은 개헌 약속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했나요? 후보 시절에?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안 한 후보들이 문재인 없었을 정부 것 때 같아요. 문재인 네. 대통령은 했어요. 음. 했고 제가 기억하기로 날짜까지 기억해요. 3월 23일인가 네. 통합정부 만들겠다 약속했고 그다음에 개헌 약속을 했는데 문재인 정부 때도 사실은 그게 안 지켜졌죠. 이게 사실은 아쉬운 점들이 그 당시에 탄핵에 참여했던 민주, 진보, 중도, 합리적 보수 모두가 참여하는 그런 거국적인 정부가 만들어졌더라면은 윤석열 정부 같은 이런 황당무계한 역사적 퇴행이 이루어졌겠나라는 네.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대선에 나오는 분들이 공개적으로 차기 정부의 과제로서 그런 것들을 약속할 필요는 있다라는 전화 생각이 약속해달라? 듭니다.